위험물 실기 이론 제4강 시작하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3강에서 제1류 위험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반응식 2번부터 9번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류 위험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표가 나와 있어요. 가연성 고체에 대한 품명 쭉 나와 있죠. 품명, 황화린, 정린, 유황, 마철금,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자, 7, 8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라 해서 나와 있어요.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었기, 염소와 규소 화합물은 3류 위험물이군요. 2류 위험물은 추가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황화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서 마철금, 인화성 고체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정 수량도 3가지 있었습니다. 황화린, 정린, 유황 3가지는 100kg, 그 다음에 500, 10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 5, 1000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 5, 1000. 자, 여러분들이 2류 위험물에서는 위험 등급이 1등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화린, 정린, 유황 여기가 2등급이었고 나머지가 다 몇 등급이었다? 3등급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2등급과 3등급만 있는 게 2류 위험물의 특징이기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2류 위험물의 품명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1, 5, 100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류 위험물 이름이 뭐였어요? 가연성 고체였죠. 가연성 고체라 하면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 발화의 위험성, 인화의 위험성 이것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일단 내려놨고요. 발화와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험을 거쳐서 그 기준에 맞는 것을 가연성 고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2번에서는 유황은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나왔고요. 순도가 몇 중량 퍼센트입니까? 60 중량 퍼센트. 60 중량 퍼센트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량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에 대한 기준,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도 좀 중요시 됐던 내용이죠. 자,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죠. 미만인 것은 제외고 50 중량 퍼센트 이상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통과를 적게 하면 입자, 분말의 크기가, 철분의 크기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통과를 많이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해서 철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요. 50 중량 퍼센트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 금속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체의 크기가 15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150 마이크로메타가 기준이 되고 여기도 50 중량 퍼센트 기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속분이라 하면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한다. 알카리 금속 뺀다는 이야기고 토금속도 뺀다는 이야기고 철, 마그네슘도 뺀다는 이야기고 철하고 마그네슘분은 금속분 외에 마철, 금 해서 따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빼는 거고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 토금속은 3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죠. 알카리 금속, 토금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3류 위험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2류 위험물의 금속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메타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인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만이니까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써놨어요. 여기도 철분도 마찬가지로 제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써놨기 때문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 그래놓고 뭣도 제외한다는 이야기예요. 구리분, 니켈분 이것도 제외한다. 자, 금속분에 대한 기준이 좀 복잡하죠. 철분은 53 마이크로메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는 제외하는 것들이 먼저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메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금속분, 철분, 유황, 2류 위험물에서는 이런 물질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수치를 가로놓기 형태로 문제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나와 있던 마그네슘도 소개가 돼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 및 이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그네슘 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 체의 크기가 몇 밀리체입니까?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이다. 직경이 몇 밀리미터 이상이다? 2mm 이상의 망 모양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치로는 체도 2mm 체고요. 직경도 2mm 이상의 망 모양의 것. 그 다음에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요 두 가지를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고요. 그래서 2mm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미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미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도 포함을 안 하니까 2mm 체를 통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황화린 유황, 청린 유황 및 철분은 2호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인화성 고체라 하면, 자, 마지막에 인화성 고체가 있잖아요. 인화성 고체라고 하면 고형 알코올. 자, 여기서부터가 정의예요.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몇 도 미만이다?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화성 고체의 정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2mm도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유황 60% 중량 퍼센트 기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에 사용되는 수치 53 마이크로메타, 그다음에 150 마이크로메타 체, 또 금속분에 있어서는 제외 항목이 있었잖아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구리분, 니켈분 이런 것들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이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품명에 따른 정의를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로놓기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반응식을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류 위험물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반응식들이 복잡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화린 하면은 인의 숫자, 황의 숫자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3황화린은 인은 4개고요. 황이 3개예요. 근데 여기 5황화린은 황이 5개 있으니까 5라고 쓴 겁니다. 황이 3개 있으니까 3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5황화린은 인의 개수를 조심해야 된다. 인의 개수가 3황화린은 4개, 3, 5, 7 황화린이 있잖아요. 황화린에는 3, 5, 7 황화린이 있는데, 자, P4S3, P2S5, P4S7 이래서 3, 5, 7 이렇게 부르죠. 황화린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근데 3황화린과 7황화린은 인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어요. 근데 5황화린은 인이 2개가 결합된 겁니다. 요것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의 개수 쓰실 때 좀 신경 써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3황화린과 5황화린에 대한 반응식이 나왔는데, 3황화린의 연소 반응식과 5황화린의 연소 반응식을 봤을 때, 자, 생성 물질을 보세요. SO2, SO2, P2O5, 오산화인이라고 부르죠. 오산화인이 생성이 되고 SO2가 똑같이 나옵니다. 결국 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생성물의 분자식은 똑같다. 생성물의 분자식은 같지만 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2하고 3이 쓰이는데 여기는 2하고 10이 나왔죠. 개수 맞추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물이 뭐가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P4S3는 산소하고만 나면 P가 산소하고 결합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P2O5. 그다음에 황이 결합을 하게 되면 SO2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산화인, SO2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실 수 있죠. 자, 필기하실 때도 오산화인이 발생이 되는 물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할 때 산소가 마이너스 2가, 인이 플러스 5가, 5족이죠. 그래서 2하고 5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P2O5 생성된다는 거 알고, 또 SO2, 황하고 산소가 결합할 때 이산화황이 생성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됩니다. 생성물이 같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황화린이 물과 반응을 했을 때, 자, 5황화린이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5황화린은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황화수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S가 수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수소하고 결합을 해서 황화수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은 나머지하고 결합을 해서 인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인산이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황아린이 3, 5, 7 황아린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생성물은 어떻게 해서 다 똑같겠죠? 황화수소하고 인산이 나옵니다. 뭐만 다르다? 개수만 다를 거예요. 개수만 다를 거다.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3번 여기에 1, 2, 3이 황아린과 관련된 반응식인데 결국은 문제에서는 뭐 어떻게 물어볼 거다. 첫 번째, 연소 반응식을 물어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물과의 반응식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연소 반응식일 때는 무조건 생성 물질은 P2O5 플러스 SO2가 나오고 앞에 뭐가 다를 거다. 개수만 다를 거고 물과 만나면 H2S라고 부르는 황화수소가 발생이 될 것이고 H3PO4라고 부르는 PO4라고 부르는 인산이 생성이 될 거다. 인산이 생성이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과 만나게 되면 황아린이 물과 만나게 되면 개수만 다르다. 그래서 물 반응식인지 연소 반응식을 물어봤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이 물질들을 좀 헷갈려 하세요. 생성되는 물질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 헷갈릴 필요도 없는 건데 물과 만나면은 H가 여기 연소할 때는 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화수소가 나올 수가 없죠. 물에가 수소가 있기 때문에 황화수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와 반응식이다? 물과의 반응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3번까지 나왔는 황아린의 연소 반응식, 물 반응식을 구분을 해서 써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아셔야 되고, 자, 4번은 정린입니다. 정린은 붉은 인이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은 정린의 분자식이 뭐예요? P예요. P가 산소하고 결합을 한 게 연소잖아요. 연소니까 P하고 산소 결합을 하면 앞에서 이미 나왔던 오산화인이 생성이 그대로 됩니다. 산소하고 인이 결합하면 오산화인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산화인이 생성된다. 산화물로서. 자, 유황은 S예요. S하고 산소가 만나면 SO2가 나온다. 이것도 이미 산소가 나오는지를 황이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SO2가 나온다는 것도 황아린에서 황아린 연소 반응식에서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됩니다. 자, 4번, 5번은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로 황아린을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물질이 됩니다. 자, 이제 이류 위험물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금수성이 있죠. 마철금이라고. 그래서 먼저 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철하고 뭐가 반응을 했냐면 염산이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HCl이 반응을 하니까 Fe가 Cl하고 반응해서 FeCl2가 됐습니다. 자, 이때는 철이 몇 가로? 2가로 작용한 겁니다. 2가로 작용한 거고, 자, 여기에서는 수소가 CL이 FE하고 결합을 해버렸으니까 수소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는 수소가 가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류 위험물의 마철금은 물과 만나면 뭐가 생성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조건 수소였습니다. 이류 위험물의 금수성은 무조건 물과 만나면 생성되는 물질은 뭐다? 수소가 발생이 된다. 이게 이류 위험물의 특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수소 생성이 된다는 거 특징입니다. 자, 알루미늄이 연소하게 됐다 그러면 알루미늄 플러스 산소를 하게 되니까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3가예요. 그래서 3 요리 써주고 2를 대각선으로 써주면 Al2O3 쉽게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수 맞추기 해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자, 알루미늄이 연소할 때 반응식입니다. 철이 염산과 반응할 때 FeCl2가 돼서 철이 2가로 작용한다. 이 철은요, 2가일 수도 있고 3가로 작용하기도 하고 4가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이 반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염산과 반응할 때 몇 가로 작용했어요? 플러스 2가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나마 이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2가로 작용한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과 염산이 반응을 했어요. 염산이 반응하니까 이 알루미늄과 염산은 알루미늄 플러스 HCl 하니까 당연히 알루미늄이 Cl과 만나고 수소는 H는 수소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Cl과 결합을 해서 AlCl3. 자, 염소는 마이너스 1가고요. 알루미늄 플러스 3가니까 1 써주고 3 써주고 이렇게 쓴 거죠. 분자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니까. 자, 물과 만났습니다. 물과 만나니까 H하고 OH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알루미늄이 OH하고 만나서 AlOH3가 됩니다. 3가 붙은 이유는 몇 가니까 3가고요. OH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가예요.
그래서 1 써주고 3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H2O에서 H가 따로 수소로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앞에 내용에서도 철과 염산이 만났잖아요. 철과 염산이 만나도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와요. 그게 이 철이 산하고 만나도 수소가 나오고, 또 알루미늄이 연소했다라고 하면 산알루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과의 반응식과 산과의 반응식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알루미늄이 염산과 만나도 뭐 나왔어요? 수소가 나왔어요. 알루미늄이 뭐와 만나도, 물과 만나도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왔어요. 결국은 이류 위험물에서 마철금에 해당되는 물질들은 산을 만나든 뭐를 만나든 물을 만나든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밖에 안 나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반응식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수소 나온다. H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결합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연분도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분도 마철, 금 할 때 금속분의 종류죠. 알루미늄 분이 뭐의 종류예요? 금속분의 종류예요. 아연분도 금속분의 종류예요. 이거 다 무슨 분이다? 금속분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아연분과 물과의 반응식이, 아연하고 물하고 만나면 뭐 나온다고요? 수소 나온다고요. 자, 아연이 플러스 2가입니다. 플러스 2가에서 ZnOH2가 됩니다. OH가 마이너스 1가니까 2가 써져야 되죠. 또 아연이 염산과 만났어요. 그래서 염화아연이 되겠죠. 염화아연이 되고 당연히 수소가 나온다는 것도 공통입니다. 자, 아연이 황산과 반응을 했어요. ZN이 이렇게 반응하면 이 수소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아연이 들어가 버려요. 수소 자리에 아연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수소가 쫓겨나와서 수소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다 수소가 나오고 있는 반응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류가 쉬운 거예요. 이류가 생성되는 물질들이 산을 만나도 수소, 물과 만나도 수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류의 금수성은 상대적으로 쉽다. 다 수소이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과 물이 만났어요. 마그네슘, 물 만나면 뭐만 나옵니까? 수소가 나옵니다. 플러스 2가기 때문에 여기가 2가 써집니다. 대각선으로 써준다 그랬고요.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 자, 마그네슘이 무슨 성이다? 금수성이다. 자, 이류 위험물에서 제가 인류 위험물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인류 위험물에도 자, 금수성이 있다. 금수성은 무기과산화물이었죠. 무기과산화물이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알카리 토금속 과산화물을 말했고 얘들을 물로 소화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O2 갖고 소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CO2 갖고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금수성 물질에다가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에 CO2를 뿌리면 뭐를 발생을 해버리더라? 산소 발생을 더 잘해버리더라.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CO2로 소화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류의 위험성은, 금수성의 위험성은 산소 발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류잖아요. 이류의 금수성은 마철금이에요. 마그네슘분, 철분, 금속분. 요 세 가지가 이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인데 얘를 지금 반응식에 뭘 썼어요? 이산화탄소 반응식을 썼어요. 자, 여기도 금수성이니까 얘들이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CO2로 소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CO2로 소화할 수 없을 때 인류는 뭐가 나왔고 CO2 만나면 산소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류에서 금수성은 CO2를 만나게 되면 산소가 나와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니다. 이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온다?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탄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 탄소가 가연성의 탄소입니다. 가연성 탄소가 발생이 돼서 또는 폭발성 탄소가 발생이 돼서 탄소가 돼서 더 위험해진다. 여기도 더 위험해진 거죠. 산소를 발생하게 해버리니까 소화가 되질 않고 산소를 더 내게 되니까 위험한 거고 여기도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CO2를 뿌리니까 가연성 탄소가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CO2로 끄는 것이 결국은 불을 못 꺼서가 아니라 불을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그네슘이 CO2하고 만나니까 뭐가 됐어요? CO2가 만나니까 산화 마그네슘이 돼버리고 탄소가 떨어져 나와서 C가 존재하게 됩니다. C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탄소가 무슨 성이다? 가연성 탄소입니다. 자, 마그네슘이 CO2하고 만나게 되면 마그네슘은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돼버리고 탄소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가연성 탄소가 생성이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그네슘의 연소
연소 반응식 해서 마그네슘이 연소하게 되면 MgO, 산화 마그네슘이 그냥 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도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가연성 탄소가 나온다. 자,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요. 자, 이류 유연물에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반응식 속에서는 결국은 14번의 반응식, 요게 가연성 탄소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수성 물질의 소화 방법이 필기에서도 중요했잖아요. 우리 실기에서도 이렇게 각 유연물마다 있는 금수성 물질의 물 반응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류 이연물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류보다는 좀 더 간단한 내용이고 다 수소 발생이 대부분 많았다. 금수성 물질에 물이나 또는 산하고 만났을 때 수소가 생성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뭐가 생성되지 하고 고민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번부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쭉 봤을 때 크게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반응식은 없는데 조심해야 할 게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식입니다. 이것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연소하는 경우에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사용하려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마그네슘이 연소하면 마그네슘은 무슨 성이에요? 이것은 금수성이에요. 금수성이기 때문에 얘를 이산화탄소로 소화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사용하려 할 때 하고 물음을 물어봤어요. 자,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소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마그네슘하고 만나면, 자, CO2하고 만나면 뭐를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성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말로 쓰라는 게 아니라 뭐로 쓰라고요? 반응식으로 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을 써보니까 자, 뭐라고 써집니까? 앞에 나왔던 Mg 플러스 CO2는 2MgO, 산화 마그네슘 플러스 탄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탄소가 발생이 되는 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마그네슘을 CO2로 소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라고 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뭐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CO2하고 반응하여 뭐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연성 탄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 문구를 지금 말로 쓰라는 게 아니라 뭐로 쓰라고? 반응식을 쓰시오. 반응식으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반응식으로 가연성 탄소가 발생,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그네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그네슘은 자,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과 직경 2mm 이상 막대 모양의 것을 제외한다. 자, 마그네슘은 몇 mm라고 했죠? 2mm라고 했죠. 2mm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직경이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을 마그네슘 분으로 본다, 이류 유연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2mm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마그네슘의 정의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 문제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나오겠죠. 이류 유연물에 포함되어 있는 7개의 대표적인 품명 속에서 또 구체적인 원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질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지금은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이게 특이하다 했는데 이 특이한 문제가 실제로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더 쉬웠죠? 자,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시고요. 자, 이류 유연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식 써보는 거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류 유연물에 대한 강좌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 제3류 유연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